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을 통한 관련 규제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8조 이윤창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 확인, 둘째, 자료 수집 및 분석, 셋째, 분석 결과, 넷째, Y3 분석, 다섯째, 원인 및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인적, 사회적 실천 방안과 함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 수집과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목하영 하고님은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에 주목하여 연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자료는 환경부 국가대기질정보센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로 인해 천식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보건 통계 자료와 환경부 대기 환경 자료, 질병관리청의 보건 통계를 수집하였습니다. 김준혁 학우님은 화석 연료 사용, 차량 운행, 가정 내 오염 활동 등을 원인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재혁 학우님은 지구온난화와 기온상승이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으며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폭염 발생일수가 5일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자료를 분석하여 연도별 평균 기온, 최고 기온, 폭염일수를 수집하였고 기상청과 그린피스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목화영 학우님은 지난 5에서 10년간 국내 대기오염 수준과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확대, 친환경 운전 습관 실천, 불필요한 소각 줄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배출 저감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림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혁 하고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조사하였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재혁 학우님의 자료 수집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폭염일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기상청과 그린피스 자료를 보며 조사해봤는데요. 지구온난화로 폭염 발생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농작물도 말라 죽고 에어컨 사용량도 폭증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산업화랑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Y3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이 왜 증가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파악해봤습니다. 첫째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입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그게 저희 호흡기에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 대체 에너지가 부족하고 환경 규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저희의 생활습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고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이용하기 힘들고 모든 편리한 것만 찾다 보니 환경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생태계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질이 악화되고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화로 인해 산림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친환경 기술 도입이 20% 늘어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25% 줄고 폐 질환도 12%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입니다. 만약 학교나 회사에서 대중교통 정기권을 반값만 지원해도 출퇴근 시간도로가 22% 한산해지고 배기가스도 17%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 규제 강화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25% 올라가면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를 35%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온실가스가 2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을 통한 관련 규제 강화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환경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 분석, 주요 오염원 및 건강 피해 규모를 도출하여 규제 강화 방향 제시, 기존 규제의 한계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 및 건강 보호 전략 마련, 이렇게 총 4가지의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대기 오염 증가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상승, 산업 배출 및 기후 변화 가속화로 인한 건강 피해 증가, 기존 환경 규제의 한계 및 실효성 부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하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기업 친환경 투자 유도하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총 3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환경오염과 건강 영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규제 강화 방안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 기존 환경 규제의 효과 분석 및 한계 도출, 정부, 기업, 협력 및 실행 전략 마련을 하여 4가지의 예측 가설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규제 강화 시 오염물질 배출이 25% 감소하여 폐 질환 발생률이 12%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시 기업의 친환경 기술 투자율이 35%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8% 감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실시간 오염 감지 시스템 도입 시 대응 속도가 40% 향상돼서 공기질 개선 효과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주였습니다.